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오늘 네이처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연속 하한가에 지금 매도 물량이 좀 쌓여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약간 그럴 수밖에 없죠. 네이처셀은 알바이오가 개발한 조인트 스템에 대한 국내 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근데 국내 판권은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려줄 수 있는데 식약처 반려기 때문에 크게 하한가를 맞은 거죠. 네이처셀 공식 홈페이지에 글이 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이 입장문과 공지사항이 올라왔는데 일단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공지사항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이처셀 작성자죠. 뭐 내용을 읽어보면 이 반려공문을 또 읽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온다. 2018년 조건부호가 반려 이유를 대조군 대비 통계적 유의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려를 때려놓고서는 이제는 통계적 유의성은 인정됐으나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첨단바이오 의약품 품목허가 심사규정 제19조에 따라서 확정 시험은 유의성을 통계적으로 입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러면서 이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이 됐는데 이제는 임상적 유의성을 물고 늘어지면서 반려를 했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네이처셀은 임상적 유의성에 대해서도 반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임상적 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MCID 이것을 변수로 치료 효과를 분석해서 조인트 스템 주사의 효과를 보이는 환자의 비율을 제시를 했었고, 그리고 대조군 대비 반응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는데 왜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는 반려가 나왔냐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보사 사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보사가 뭐냐면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서 이 코오롱 생명과학이 개발을 했던 건데, 근데 코오롱 생명과학이 제출한 연골세포와 다른 신장세포로 밝혀졌고 악성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통 및 판매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근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던 약품인데 이게 언제 드러났냐? 미국 임상 3상에서 드러난 거죠. 일단 같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면서 이전에 본인들의 실수 때문인지 심사의 기준이 객관적이지가 않다. 그냥 주관적으로 좀 빡빡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인보사 사태 이전에는 황우석 사태도 있었죠. 이건 약간 전 세계를 들썩였던 내용인데 줄기세포 관련돼서 세포 복제가 가능하다라고 논문을 조작했던 사건입니다. 세포치료제 관련한 빡빡한 이유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을 통과를 했을 때는 식약처는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문제가 만약에 발견이 됐다면, 인보사처럼 뭔가 문제가 발견됐다면 이러이러한 것이 발견이 됐고 이 부분 때문에 승인할 수 없다, 반려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해하고 납득하겠지만, 이 첨단바이오 의약품 품목허가 심사 기준에 부합하고 유효성 그리고 안전성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재심의 절차는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지사항은 약간의 한탄 같은 느낌이고요. 이제 기업이 어떻게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는 아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문제에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겠다라고 나열을 해놨습니다. 저도 바라는 바고요. 근거 있는 소리인지 일단 확인을 해봐야겠죠, 우리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첫째, 이 식약처의 회의가 있다. 이번 주에 진행 예정인 식약처에서의 회의. 일단 반려 사유인 임상적 유의성 부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상세 설명을 요청할 것이다. 도대체 기준이 뭐냐? 우리가 식약처 승인에 필요한 건 제공을 하겠다라고 매번 문의를 했고, 문의를 할 때마다 답도 없어놓고 이제 와서 반려 때리는 게 무슨 경우냐? 약간 이런 말이죠. 이 구체적인 기준과 상세 설명을 요청할 것이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가 부족한지 똑바로 이야기를 해라. 그 자료 우리가 갖다 주겠고, 전문가와 임상 교수들이 인정한 유의성이 부족하다라는 근거를 니들이 한번 갖고 와봐라 라는 거죠. 이번 주에 식약처 회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회의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유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려했다 라고 했는데, 반문할 데이터와 자료가 있다면 추후 이의 제기 후 재심사, 그리고
승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문을 못한다면 시각처가. 자, 그래서 회의 이후에 네이처셀의 포지션이 어떤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긴급 주총이라던가 임시 주총, 아니면 이번처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하는 입장문의 성격을 보면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둘째로 가능한 빨리 식약처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할 것입니다. 자, 통계적 유의성은 확증이 되었고 임상적 유의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사회적 통념 등 주관적인 판단으로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기준이 똑바로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 이 객관적인 기준을 강조하는 게 네이처셀이 좀 소송까지 준비를 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보면 셋째, 뭐 국내와 별개로 해외에서 허가를 받도록 할 것이다.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일단 알바이오가 개발한 조인트 스템에 대해서 네이처셀은 국내에 판 것만 갖고 있는 것인데, 식약처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자꾸 반려를 때린다면 임상 결과를 가지고 해외에 승인받고 수출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국내 판권만 갖고 있는 네이처셀에서 이런 입장문을 밝혔다는 것은 해외 판권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는 걸 암시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이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아무튼 이어가자면 뭐 네 번째, 이 조건부 허가부터라도 추진하겠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근데 2020년 이후로 조건부 허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넷째는 조금 어려운 얘기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다섯째, 여섯째는 뭐 여기는 FDI, 여섯째는 일본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즉 내용을 정리하면, 일단 이의 신청서, 이의 제기를 최대한 빠르게 제출할 것이고, 식약처 반려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지 보겠다. 없다면 식약처라는 기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건을 크게 키우겠다. 그리고 식약처와는 별개로 세계 각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외 시장을 공략할 것이다. 근데 국내 판권만 갖고 있는 네이처셀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판권에 대한 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자료는 저번 주 금요일 날 네이처셀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자료입니다. 목차 조인트 스템 임상적 유의성 서론 뭐 해가지고 시험군, 대조군, 장기적인 효과, 뭐 추적 관찰 등등 모든 데이터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고요.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알바이오, 주식회사 알바이오에서 제출한 거죠. 자, 여기에 보시면 임상적 유의성에 대한 데이터가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학 지식이 없어서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수치만을 보더라도 유효한 데이터가 보입니다. 수치를 거짓으로 기재했을 리는 만무하니까 조인트 스템의 임상은 이미 의미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자료들을 누구나 볼 수 있게 올렸던 거고요. 자, 지금 연속 하한가로 큰 폭락을 맞았지만 네이처셀의 대처에 따라서 지금이 그냥 단순 저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예단하고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결과를 좀 보고 매매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히 1차원적으로 생각해도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끌어올린 게 개인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루어질 수 없고요. 주도 세력이 존재한다. 정보력이 빠른 세력도 모르던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할 시간이 없었고, 이 주도 세력이 팔아먹기 위해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한번 시세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처셀에서 이제 빠르게 어떤 대응을 진행을 할 텐데, 그 중에는 호재 뉘앙스가 하나라도 있을 겁니다. 그 소식을 물고 늘어져서 주도 주체가 시세 급등을 연출한 뒤 빠져나가려 할 겁니다. 상단에 010-2764-3885로 네이처셀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이 주도 주체 움직임을 어떻게 파악하는 건지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이에 따라서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핵심인 매도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직 차트에서 힌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힌트를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보고 를 포착하는 즉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약처 네이처셀 관련된 내용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고 관련 내용이 주가에 어떻게 작용할지 말씀드리면서 그 근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절을 하더라도 왜 하는지 명확해졌을 때 하는 겁니다. 자, 물론 반려의 이유로 즉시 손절하는 게 맞았지만 매도 기회도 주지 않고 지금 2연속 하한가에 접어들었고 이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네이처셀이 통계적 유의성과 임상적 유의성을 증명을 했는데 반려된 식약처의 스탠스를 보고 정말 반려가 될 만한 사유인지 혹은 식약처의 뭔가 애매한 기준 때문인지 이걸 판별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재심 후 승인의 가능성이 만약에 생긴다면 여태 하락한 것보다 더 큰 상승이 나와줄 겁니다. 자, 왜냐면 지금은 저점이니까. 근데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수급세가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효과가 있는 치료제라면 다시 폭등을 불러올 겁니다. 지금의 하락분을 채워놓고도 남을 정도로 크게 오를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효과는 있다라는 거고 알바이오와 네이처셀이 자료를 거짓으로 기재하지 않은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은 식약처의 판단 기준은 법이 해결을 해주겠죠. 010-2764-3885로 네이처셀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기시면 제가 네이처셀 대응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네이처셀은 국내 식약처와도 담판을 짓겠지만 이제 해외 판권 여기에 대한 호재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늦은 상황에 대응하지 마시고요. 함께 근거를 들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처셀을 믿고 매매하신 분들을 제가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종목을 선정하실 때 코로나 때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은 2차 전지를 선정하시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실체가 있건 없건 지금 기대감이 남다른 게 2차 전지인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대감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아지는 거죠. 지금 보유 종목들 매도하시고 2차 전지 종목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전망이 가장 좋은 섹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목 선정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핵심 키워드가 테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대장주를 찾으면 그게 급등주를 찾는 거고요. 근데 이 테마라는 것은 어떻게 찾느냐? 세계 경제를 파악하고 있어야 당시의 강세 테마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테마 지금 시장에서 이 테마의 강세 누가 봐도 2차 전지죠. 근데 2차 전지를 알고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2차 전지에서 뭐가 핵심이 될지, 뭐가 선발주자가 되고 뭐가 후발주자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크게 봤을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광물을 받으면 전기차 보조금을 안 줬어요.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된 게 내용이 뭐냐면 자, FTA 체결국 미국과 이 FTA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을 하면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더라도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원자재 가공 기업이죠. 자, FTA 체결국에서 가공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 자, 이게 중요한 거죠. 2차 전지에서는 양극재, 음극재, 동박,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양극재와 전해질은 이미 수혜를 받았습니다. 수혜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수혜 기업들이 이미 언론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 세부 지침이 변경되고 나서는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핵심인 양극재, 양극재에서 또 핵심인 리튬 관련주가 수혜를 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튬 관련주가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전해질도 좀 양극재 다음으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음극재, 동박, 분리막 요 세 가지는 전혀 관심을 못 받고 있죠.
자, 그럼 얘는 선두주자가 되는 거고 얘네가 후발주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대장주가 누구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와 전해질을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자, 2차 전지라는 것은 양극재 그리고 전해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 모두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뒤늦게 수혜를 볼 것들이 여기에 있다.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CRMA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입니다. 자,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 2차 전지 점유율 압도적인 1위가 중국의 CATL인데 이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게 다시 없을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기회비용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관련돼서 지수의 영향을 가장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종목들을 1차적으로 검열을 했습니다. 자, 이건 대장주의 조건이죠. 그리고 이제 추후에 혹시나 악재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무상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010-2764-3885로 종목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두 글자만 이렇게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종목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셔야 2차 전지 인플레 감축법 핵심 수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 종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거니까 지금 시장 중심에 있는 테마에서 리스크가 적다라는 겁니다. 자,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제가 뭐 돈 받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매수가나 매도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따로. 그냥 정말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켜만 보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발주자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종목 선정하는 방법은 하나 배워가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그리고 왜 이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걸 체크를 해야 되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